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학과는 산업공학과인데요. 금호공과대학교의 교수님을 만나 산업공학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에 재직 중인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공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정리도 했고 저희 교수님과 그리고 뭐 학생들, 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랬을 때 산업공학과는 두 개의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닌 숲을 보는 시스템 관점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나 뭐 금융, 뭐 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산업에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예를 들면 공장 이런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산업공학과의 특징은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부분의 요소를 보고 연구하는 반면 저희는 그 부분이 아닌 약간 전체를 보는 관점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산업공학과를 이제 하나의 별칭으로는 오케스트라의 뭐 지휘자라는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런 특징을 갖다 보니 굉장히 유수 여러 기업에서의 CEO들이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뭐 정몽구 회장, 뭐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 뭐 세계로 간다면 뭐 애플의 팀쿡 이런 사람들이 산업공학을 전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융합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최근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여러 가지 학문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뭐 스마트 제조,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빠른 시대에 좀 대응하는 학문으로 산업공학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예로 이제 1차 산업혁명, 1차, 2차 산업혁명에는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공장에서 어떤 물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저희 산업공학에서는 이제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뭐 품질 관리라든지 뭐 생산 관리 뭐 이런 학문들을 주로 했었었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약간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뭐 인터페이스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 경험이라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게는 이제 스마트 제조, 뭐 인공지능에 맞게 저희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 관점에서의 뭐 데이터 과학 뭐 이런 쪽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산업공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 질문이 뭐 금호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라고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뭐 저희 학과에서는 뭐 13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 13분의 교수님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 시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언택트 시대는 이제 시스템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시스템을 혁신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이제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이런 단순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도입했을 때 시스템 관점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은 그 각각 요소에 맞게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특히 뭐 최근에는 스마트 제조나 인공지능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셔서 학생들이 만약에 저희 학과를 선택한다면 그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꼭 금호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업공학과 학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떤 진로 방향으로 나아가나요? 앞에서
1번, 2번 질문에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스템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있는데요.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부터 뭐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는데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여러 기관들에 지금 여러 졸업생들이 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학계로는 이제 울산대학교의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정규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분들이 학계에서 저희 산업공학을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산업계를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되신 분도 계시고 중견기업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핵심 인재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정부기관도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한국전략기술 이런 여러 정부기관에도 여러 졸업생들이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전 전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제 시스템을 바라보고 약간의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기술을 익히고 뭔가 리더십도 약간 배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졸업생으로 나가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요즘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이후에 네. 산업공학과의 전망은 어떤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언택트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좀 쉽지 않고 이제 가상 공간에서 만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 가상 환경을 잘 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현실에 무엇인가의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로 실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상 환경에 접속을 해서 뭔가를 혁신을 하고 실험도 하고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약간의 사이버 스페이스를 가상 공간을 구축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산업공학과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고 특히 그 분야를 특히 스마트 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공학과에서 가장 강점을 갖는 부분이 생산관리 쪽이에요. 그리고 최적화,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그 4개의 분야 자체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산업공학과의 전망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들었던 기술 중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메타버스라고 이제 게임을 하는 것도 사실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바타를 키우는 거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의 하나의 일종인데 그렇다 보니 이런 굉장히 사회에 발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흐름들에 저희 산업공학과가 굉장히 발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학과의 전망은 저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학과 동아리 활동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학과 동아리는 총 4개가 있고요. 교수님들이 다 이제 그 4개의 동아리를 잘 지원해주고 계시고 그 4개의 동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2개의 동아리는 약간 이제 운동하는 동아리라고 봐주시면 되고 2개는 이제 학생들이 취직을 하기 전에 취업을 하기 위한 스터디하는 그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각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에 이제 운동 동아리로는 축구 풋살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교내 체육대회 같은 거 했을 때에도 우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 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배들하고 이제 후배들하고 굉장히 많이 화합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들었고 두 번째 이제 운동 동아리는 이제 난공불락이라고 해서 난공불락의 약간 패러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구하는 동아리인데 그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농구를 자주 하고 또한 이제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매니저로 참여해가지고 같이 농구도 보러 다니고 농구도 하고 하는 동아리라고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술 동아리 중에 하나인 치즈 동아리라고 있는데 그 치즈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의 약어가 있어요. 근데 크리에이티비티 하나하나씩 있는데 결국에는 창의성 관점에서 이제 디자인 저희가 디자인 쪽도 산업공학과에서 잘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공학과라는 게 있기
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관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방법론을 사용해서 특허도 출원하고 아니면 뭐 공모전도 나가고 뭐 이런 학술 동아리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너지 이펙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취업이나 뭐 학점 같은 것들을 잘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결성한 동아리라고 보면 되고, 토익 같은 점수 같은 경우에도 200점이나 향상시켰다는 등 학점도 굉장히 잘 받게 하는 동아리로, 뭐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같이 여러 가지 인터랙션도 하고 뭐 친목도 하고 뭐 이런 동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동아리가 있어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교수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런 동아리에 가입하셔서 산업공학과 내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곧 입시 시즌 다가오잖아요. 네네.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대학교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한테는 뭐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상을 찍을 때 같이 학생하고 얘기하면 좋은데 뭐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그냥 대신 이제 전달해 드리면, 학생회장에게 이제 뭐 만약에 대입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회장이 길게 보내온 답변에 의하면 이제 그걸 읽어드릴게요. 학생분들, 오늘도 뭐 대학 입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 해가 밝아온 것에 대부분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저도 그랬듯이 뭐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받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학에 오고 나서 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세상 어른이 되었다는 것에 느끼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 금호공대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뭐 환경 덕에 뭐 아침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모쪼록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시고 학교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웃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고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생회장의 얘기였고, 교수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저희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은 굉장히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오픈마인드로 약간 해줄 의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회의 핵심 인재로 나가기 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저희 산업공학과에 자신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곧 금호공대인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학과에서 혹시 자랑하고 싶은,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뭐 학과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부는 1, 2학년 때는 공통적으로 받는 여러 교육들, 뭐 예를 들면 수학, 뭐 화학, 물리, 뭐 약간의 그런 개념들, 기본 소양 교육들을 하고, 3, 4학년 때 이제 전공이 2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산업경영공학 전공, 두 번째는 디자인공학 전공이고, 추후 이 전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뭐 스마트 제조 전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2개의 전공으로 나뉘고요. 산업경영공학 전공은 시스템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뭐 물류, 서비스 같은 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어떻게 계산할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과라고 봐주시면 되고, 학부의 가장 큰 특징은 맨 처음에는 이제 같이 모였다가 2개의 전공으로 나뉘지만 그 2개의 전공이 좀 더 세부적으로 심화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굉장히 저희 학과의 큰 특징이자 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의 전공이지만 그 몇 개의 전공은 이제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이 계속 보시면서 어떤 전공이 좀 더 학생들에게 주면 좋겠다, 더 이런 공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면 좋겠다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발맞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학과의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공대 네 글자 중에 한 글자만 뽑아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로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네. 가장 재밌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신지? 대학교 때요? 네. 대학교 다닌 지가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잠시만요. 네. 사실 뭐 대학교 때 저는 뭐 되게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시절이 좀 달라서 저희 때는 뭐 공부를 좀 1학년, 2학년 때 놀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서 좀 많이 놀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는 뭐 학과 내에 있는 뭐 약간 소모임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뭐 얘기 나온 동아리랑 비슷한 걸 했었는데 이름은 뭐 신나는 율동표라고 해서 지금 제 친구들이 보면 좀 웃을 것 같은데 그때 신나는 율동표라고 율동을 하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뭐 동요에 맞춰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시국이 좀 그렇지만 약간 운동 민중가요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의지를 갖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그거 하는 게 좋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게 좋았고 술 먹는 게 좋았었는데 딱 꼽아서 뭐 얘기하면은 저는 그걸 들고 싶고 그래서 학생들도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온다면 좀 그런 활동이라든지 뭐 친구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시 돌아간다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튼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런 활동을 했던 게 재밌었던 것 같다. 추천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가장 재밌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업공학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공학부에 지원해주세요.